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회계에 대해서 워밍업을 조금 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란서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가 왜 필요한지,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거 설명 조금 드렸었고,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가 조금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회계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회계란 뭐죠?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우리가 5가지 뭐뭐뭐 있다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는 원칙 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업이다. 기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회사? 회사를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경영활동이다.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뭐 여기 붕어빵 가게다 라고 놓고 봤을 때, 붕어빵 가게 자체가 기업이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붕어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만들어서 팔아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의 증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익과 비용의 증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을 우리가 재무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영 성과다. 다시 바꾸면 우리가 붕어빵을 하나를 내다 팔았다. 팔게 되면 내 자산이 나가고 또 돈을 받게 되니까 또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벌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사왔다. 그럼 밀가루 돈이 또 지출이 되게 되고 또 자산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팥도 사왔다, 뭐 아니면 가스요금을 지불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해요. 얘네들을 지금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라는 활동들,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계속해서 뭐를 하게 된다? 증가 변화를 한다. 증가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인이 공통된 언어로 다시 바꾸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뭐 혹은 KIFRS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가 북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장부에 기장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회계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회계라는 것은 이런 북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바꾸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뭐를 작성한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 배우고 나면 회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이런 회계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회계를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회계의 분류는요,
외부에다가 알려야 되는 회계가 있고요. 우리 안에서 필요한 회계가 있고 이게 조금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기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회계를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회계는 재무회계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재무회계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바꾸면 누구를 위한?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예요. 그러면 남들한테 알려주려다 보니까 나만의 용어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바꾸면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알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남들한테 알려줄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내년에 200억 벌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정말 진실로 200억 벌겠구나 이렇게 믿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 생기죠? 남들한테 알려줄 때는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벌을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작년에 얼마 벌었습니다.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 라는 결과물을 알려줘야 한다.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을 조금 어렵게 뭐라 그러냐면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에 입각한 것만 우리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측치를 갖다가 막 쉽게 막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우리가 조금 배우시긴 할 거예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시긴 할 건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재무회계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회계는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이 관리회계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인사관리, 생산관리, 물류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급도 시켜야지 되고 뭐 혹은 징계도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생산관리.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이제 생산관리. 제조기업의 생산.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질 건지. 근데 생산 원가를 자 우리가 예를 고두마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원 주고 만들었다. 그런다라 그래서 꼭 50원만 받고 팔아야 된다. 100원만 받고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내가 30원에 만들더라도 얘의 가치는 뭐 2만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5만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적은 돈이 들어갈지 원가는 적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가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10,000원에 팔고 있다. 근데 원가가 30원이다 라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우리 회사 나쁜 회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만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정보들. 그래서 100% 다 오픈을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관리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대외적으로 남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원리 원칙은 없습니다. 원리 원칙은 없고 다만 우리 회사 안에 규칙이라든지 뭐 우리 회사만의 규정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관리회계는 왜 하냐?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자료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의 예를 들어서 생산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생산관리를 했으면 내가 제품을 생산을 했죠? 그러면 생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다 팔아야 되겠죠? 이걸 판매하는 과정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무회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내가 판매를 했으면 그 오늘 내가 매출한 거 장부에다가 자 오늘 얼마 팔았고 또 누가 이렇게 갖다 적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고 그럼 이렇게 적어진 것들 중에 똑같은 것들 묶어 그래서 최종적인 보고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을 우리는 재무회계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무회계. 우리 세무회계 뭐예요? 세무회계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그래요. 근데 세법은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회계를 배우면서 회계를 배운다라기보다는 많이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꾸면 뭐냐면 세법을 정말로 어렸을 때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다 보면 세금 제도에 어떤 게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고 그 내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애국자라는 건 따로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애국자다. 다시 바꾸면 세금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내가 왜 정당히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게는 우리가 세무회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value added tax,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세법 들어가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세다. 물품에 붙어 있는 세금이다. 물건을 거래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인세다.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러분들 월급 타면 세금 내죠? 거기에 대한 세금, 그런 걸 우리가 소득세다.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다 뭔지 이것까지는 다 안 중요하니까 일단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가 다 끝난 후에 계산하는 것을 세무회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재무회계에서 계산이 다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걷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단위가 나와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원이 지금은 여기 성남 캠퍼스도 있고 송파 캠퍼스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10개, 100개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겠죠? 아마도. 자, 그렇게 되는데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 성남 캠퍼스에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그 지출은 성남 캠퍼스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시 바꾸면 송파 캠퍼스에서 지출한 내역은 어디다 적어요? 송파 캠퍼스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바꾸면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를 작성을 하는데 장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범위를, 장소적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장부는 서로 따로따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에 제일 중요한 거, 회계에서 일단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회계 기간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 쭉 해서 올해가 지금 현재는 2015년도죠. 2015년도, 그리고 내년은 2016년도.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전년도가 있겠죠. 회계상에서는 올해를 당기라고 불러요. 올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기. 그 다음에 2014년도, 전년도를 우리는 전기라고 불러요. 전기. 그 다음에 우리 2016년도, 내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차기라고 불러요. 차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의 시작은 몇 월 며칠 날? 1월 1일 날 시작을 하겠죠? 그 1월 1일 시작하는 거. 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의 끝. 12월 31일 날이 되면 끝나겠죠? 얘를 우리는 기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어제, 낙지 장사 했었나요? 낙지 장사를 했었어요. 낙지 장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낙지 장사를 했던 거에, 자, 우리가 낙지 장사를 하면서 제가 수조를 그려드렸죠? 그쵸? 우리 어제 했던 거 다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제는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10마리를 갖다 놓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마리 남았었죠? 3마리가 남았었어요. 복습 안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날이 됐더니, 이놈의 3마리가 이쪽 옆으로 이사 갔네요? 그러고 우리는 수조에다 다시 또 몇 마리를 사다 놨어요? 10마리를 사다 놨어요. 중요한 건 오늘 장사를 하고 났더니 5마리가 남았어요. 자, 어제 입장에서 3마리가 남았는데 이 3마리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놔둬야 내일, 잘 살려놔야 내일 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걸 다음 날로 넘겨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2월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2월. 그 다음에 그럼 오늘 남아있는 이 5마리는 또 다음 날로 또 뭐 해야 돼요? 2월이라는 걸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015년도의 기말은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2016년도에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거랑 서로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지난해 기말은 이번 연도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이게 바로 뭐다? 2월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넘어온다. 그럼 전년도에서도 기말이 올해로 넘어왔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전기 2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게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차기 2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에서 다시 넘어왔죠? 그러니까 넘어온 기초를 뭐라 그래? 전기 2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항상 기말은 올해의 기말은 내년도에 뭐와 같다? 기초와 같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본적인 이제 배경 설명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셨다가 그리고 재무 상태를 다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